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그동안 잠시 미뤄졌던 주간 시세,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같이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는 세종시 또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좀 하락이 멈추고 있는지 언제쯤 상승으로 돌아설지 한번 판단해보는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이번 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5주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고요. 조사 기준일은 5월 30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은 0.01% 하락했고요. 전세 가격도 0.01%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매물이 나오는데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 가격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돌아섰죠. 네, 제가 예전부터도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움직임이 약간 세종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른 주요 지역들이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세종이 다른 지역들이 조용할 때 막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먼저 치고 나갔죠. 그 당시에 다른 지역들이 다 막 세종을 나쁘게 말했습니다. 세종이 뭐가 있다고 자기 혼자만 저렇게 오르느냐 막 그랬었죠. 그리고 세종이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는 보합 기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들이 또 막 따라 오르기 시작했고요. 다른 지역들이 오를 때 이제 세종은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딴 지역들이 세종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들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떨어지니까 막 세종만 떨어진다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네, 올라도 뭐라고 하고 떨어져도 뭐라고 하는 지역이 세종 지역인데 항상 앞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른 주요 지역들이 올라서 이제 보합권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차츰 수요가 줄고 그러면 매매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겠죠. 세종시 충분히 조정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거의 바닥에 닿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오르고 먼저 떨어지고 다른 지역들이 따라서 오르고 따라서 지금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쯤 이제 잘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어쨌든 부동산이 특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의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인다고 하면 이제 또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될 텐데 요때 갈아타기를 잘 하면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 시점이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세종시 매수하면서 올라있는 다른 지역을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 그 간극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지금 몇 주째 수도권 전국 모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전국이 0.01%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0.02%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0%, 그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됐고 세종의 경우 마이너스 0.14%에서 마이너스 0.13%로 여전히 하락폭이 많기는 하지만 한참 심하게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전은 0.05% 하락이고요. 지금 이 지수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입니다. 나중에 KB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또 조사가 됐는지 그거까지 같이 볼게요. 네, 지도로 보면 이제 왼쪽이 다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서울, 경기, 인천, 또 대구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전남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대구, 대전, 세종 요 세 지역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눈여겨보세요. 대구, 대전, 세종입니다.
네, 서울부터 보면 이제 보유세 기산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으로 이제 매물들이 좀 서울 쪽에는 급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이 되고 있고요. 지방의 경우 대구에는 지금 입주 물량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당분간은 대구는 계속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산동, 대봉동 위주로 하락하며 대구 전체 하락폭 유지하고 있고요. 세종 매물 적체 영향 계속되고 거래 활동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이거의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나왔다고 갑자기 매물이 더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미 나올 매물들은 다 나와 있고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적체가 되고 있고 또 매수세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아주 적은 상황이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하락폭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가격 동향은 전국 0.01% 하락하는 하락폭으로 보였고요. 세종의 경우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27%. 세종에 지금 전월세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34평 기준으로 보면 한창 4억까지도 전세가 나갔던 것이 지금 한 3억 전후 조금 싸게 나오는 전세 지역에는 한 2억 중반까지도 다시 전세가 나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84 타입이 110, 120까지 이제 봤던 것들이 지금은 다시 80, 90으로 월세가 내려간 이런 상황이에요. 충북은 0.04% 상승했고요. 대전은 0.07% 하락, 충남은 보합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 대구, 인천, 세종, 전남 이런 지역들이 하락하는 지역으로 보이고 대전도 0.07% 하락으로 하락하는 지역들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약간씩 상승하는 지역들은 여전히 또 상승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이 0.01% 지난주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계절적인 비수기와 가격 부담 등으로 지금 전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적대되고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방의 경우 세종 신규 입주 물량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예전에 이제 제가 4-2 생활권 새나루 마을 입주 물량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웬만치 소화가 되고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어진동 1-5 생활권 어진동 쪽 한신더휴 리저브 주상복합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또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나온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되면서 계속 지금 금액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KB부동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 역시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0.01% 하락했다고 나왔고요. 서울은 매매가 지난주 0.05% 상승해서 이번 주 0.04% 상승으로 나왔고 전세는 0.06% 상승해서 0.05% 상승으로 일단 이 KB부동산에서 본 서울 변동률은 아직도 약간의 상승세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시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 약간 보합권 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매매가가 0.01% 하락, 전세는 0.02% 상승을 기록했고 대전의 경우는 0.13% 매매가는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로 충남은 0.03% 상승, 충북은 0%로 변화가 없었고 세종은 0.02%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전과 비교해도 지금 대전이 오히려 세종보다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대구와 대전이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KB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네요. 전세 가격의 경우는요. 대전이 0.01% 상승했고 충남이 0.05% 상승, 충북이 0.03% 상승.
그런데 세종은 0.11% 하락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금주 상승률 상위 강릉이 0.38%, 안성이 0.37%, 군산이 0.31%, 전주 덕진구 0.31%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1위를 해오고 있었던 하락률 상위 세종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하락률을 이제 구별로 보는 건데요. 구별로 봤더니 어느새 세종이 하락률 상위 지역에서 지금 벗어나 있네요. 대전 유성구가 가장 높은 하락률 보였습니다. 0.38% 하락. 대구 중구가 0.28% 하락. 대구 달서구도 0.28% 하락. 수원 영통구 0.23% 하락. 이렇게 지금 하락률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년말 대비로 봤을 때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이고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입니다. 2.99% 하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가 2.66% 하락으로 세종과 세종 대전은 같이 간다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유성구는 세종하고 거의 같은 생활권입니다. 한 20분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유성구에서 지금 두 분이 출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세종과 대전 유성구는 그냥 한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등락폭도 거의 같이 시기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 달서구가 2.32% 하락, 수원 영통구 1.61% 하락, 그리고 대전 서구도 1.16% 하락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는 전세 가격도 강릉이 0.44%로 상승률 상위 보였고 그 다음에 원주, 강릉 원주 이쪽이 지금 상승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락률은 대구 달서구가 0.67% 하락으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가운데 쭉 내려오면 10번째로 세종이 0.11% 전세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말 대비 상승률 강릉이 가장 높습니다. 9.79%로 높은 전세가 상승률 보였고요. 하락률 1위는 세종입니다. 5.29% 하락으로 높은 전세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1.91% 하락했네요. 네, 매매 증감률 보겠습니다. 전국으로는 0.01% 이번 주 상승을 했다. 지금 상승률이 예전에 이제 막 한참 높았다가 최근에는 0.5%, 0.05%, 0.03%, 0.01%에서 이제 변동이 별로 보이지 않죠. 서울은 0.04%, 0.05% 정도의 미미한 변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구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인천도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광주는 여전히 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전 보겠습니다. 대전이 0.13% 이번 주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 하락률이 좀 높아지는 듯 보이네요. 지지난주 0.06% 하락, 지난주 0.09% 하락, 이번 주 0.13% 하락. 특히 유성구가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서구. 많이 오른 곳이 이제 계속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은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동구가 이번 주 0.01% 하락했고요. 중구 0% 보합이고 서구 0.05% 하락, 유성구 0.38% 하락, 대덕구 0.09% 하락 보였고요. 세종의 경우 이번 주 0.02% 하락을 했는데요. 세종도 좀 계속해서 하락했었죠. 거의 반년 넘게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3주 전에 0.45%로 좀 심한 높은 하락률을 보였었네요. 그리고 지난주 0.15% 하락에서 이번 주 0.02% 하락인데요. 세종의 지금 매매를 보면 일단 매매가 많이 안 되고요. 이제 그 급매로 나오는 것들조차도 그 수량이 이제 이렇게까지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아버리겠다고 한 매물들이 거의 이제 소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엄청 내려서 팔겠다, 일단 무조건 팔겠다 하는 매물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한창 상승했을 때보다는 뭐 1, 2억 이상 한 3억까지도 떨어진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 상태로 거의 바닥 다지기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경기 지역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네, 강원 지역은 계속 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충북 보겠습니다. 0% 보합인 가운데 청주 상당구 0% 변화 없었고요. 서원구 0.04% 하락, 청원구 변화 없었고 흥덕구 0.11% 하락, 충주가 0.16% 상승, 제천은 0.08% 상승했고요. 충남이 0.03% 상승을 했는데 천안의 경우 동남구가 0.1% 상승, 서북구는 0.04% 하락했고 공주는 0.08% 상승, 아산은 0.07% 상승, 논산은 0.09% 상승했고 계룡이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도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대를 훨씬 웃도는 상승 계속 보였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이번 주 0.08% 하락했습니다. 당진 0%, 서산 0.05% 상승 보였네요.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매수 우위 지수 100 이상 되면 매수자가 많은 것이고요. 100 이하가 되면 매도자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50 이하가 됐다는 것은 매도자가 훨씬 많고 매수자가 훨씬 좀 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살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전국은 41.6% 정도로 매물은 많고 매수자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대전이 20.5, 뭐 지난주 13, 그 지난주 19.5 해서 대전에도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들 대출이 힘들어서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 다음에 살 여력은 되지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지금 요 정도 나왔고 세종은 더 심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매수할 사람이 없네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적은 매수 우위 지수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아무도 안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조금 나뉘는데요. 아주 싸게 나온, 그러니까 예전에 거의 7억 5천까지 갔던 것들이 뭐 5억 초반대 나왔다. 그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얄층이고 로얄동이고 조망이 잘 나오고 이건 상당히 좋은데 하는 것들은 급매물, 그 단지의 급매물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전에 좋았던 매물이 안 나와서 못 샀던,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것들 대비하면 12억에라도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십니다. 너무 싼 금액에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매물을 실제로는 싼 가격에 급매물과 비교해서는 비싸지만 실제로 그 매물의 가치에 보다는 싼 가격에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리고 또한 막 로얄층이고 로얄동이고 막 제일 좋은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싼 값으로 사겠다. 지금 싼 값으로 매수해 두시면 이제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이것보다는 기존 거래되던 금액, 현재보다는 2, 3억 오른 금액으로 다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매물들은 또 다 주워 가시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매물은 기다리는 금액에 잡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충청북도 83.8, 충청남도 70.5. 그래서 충남과 충북은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간 시세 동향을 알아보면서 지금 지난 몇 주간 변화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세종시 이번 해에는 공급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올 겨울쯤에 나올 수 있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얘기하죠. 지금 당분간 향후 한 2년간 세종시의 분양 물량이 적습니다. 네, 분양 물량이 적다는 것은 공급이 적다는 것이고, 공급이 적다는 것은 필요해서 수요자가 붙을 때 생각보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얼마나 있느냐, 공급이 앞으로도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계속 받을 것이고요.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매매가에 또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양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공급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2022년 올해에 분양할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 쪽인데요. 분양 예정되어 있는 것이 6-3 생활권 M4 블록의 839세대의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을 2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는 4-2 생활권, 여기 지편동 H3 블록, H3니까 아마 주상복합 들어갈 텐데요. 한 300세대가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3 생활권,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입주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어서 네, 요건 좀 지켜보고요. 258세대. 그리고 민영주택 5-1 생활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5-1 생활권입니다. 요번 겨울에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L9 블록에 408세대, L12 블록에 756세대 해서 1160세대 정도 되는 요 물량, 특히 여기는 스마트 시티가 구현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일부러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어도 요 5-1 생활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많이 기대되고 있는 요 분양 물량이 이번 겨울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생활권에 원래 예술인 마을 하려고 했던 그쪽이 이제 연립주택 형식으로 바뀌어서 분양이 될 텐데, 여기도 올해 하반기에 636세대 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그리고 4-2 생활권, 여기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1인 가구나 아니면 한 방 2칸짜리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예정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올해 분양 물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아파트,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면 이미 한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요 4-2 생활권에 318세대, 그 다음에 5-1 생활권에 요 2개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략 한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죠. 여태까지 뭐 7-8천 세대 이상, 만 세대씩 막 이렇게 공급되던 것에 비하면 올해 분양 물량이 상당히 얼마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임대 아파트들입니다. 볼게요. 네, 여기 이제 행복주택, 국민임대, 뭐 도시형 행복주택, 여기도 뭐 1인 가구,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요. 이제 그런 임대주택이 한 4,500세대. 네, 그래도 하반기에 요 임대주택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임대주택 지원하실 분들은 한번 챙겨서 보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지금 분양 물량이 세종시에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한꺼번에 분양이 되고 한꺼번에 입주가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기존에 분양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에 비해서 이제 입주하고 싶어하는 수요 예측선이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데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시 이제 분위기는 지난 이제 4-5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시 주간 시세 동향 알아봤고, 그 다음에
새로 분양되어서 들어가는 공급 물량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다. 예전과 비교해서도 뭐 몇 분의 1로 지금 줄어든 상태로 세종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읍면지역 조치원 쪽에 민영주택 들어가네요. 183세대 소정면에 964세대 조천읍에 710세대 나머지는 뭐 100세대가 안 되는 곳이라 이렇게 읍면 지역에도 그다지 많은 공급 물량은 없다. 공급이 적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